안녕하세요. 한국감성소통연구소 박지아 강사입니다.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피치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꿀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고 싶으시죠? 아마 그런 이유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말을 잘하고 싶어서 한때 굉장히 열심히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제가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말을 잘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날마다 강의장에서 연습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그죠? 그저께보다는 어제, 어제보다는 오늘 이렇게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스피치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스피치는 핵심은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그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연습해 보시면 여러분 것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요, 우리 그 스피치 진행의 프로세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구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구조화가 잘 된 스피치가 사람들로부터 좋은 스피치였어, 도움이 되는 스피치였어, 재밌었어, 이런 말을 듣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서론, 본론, 결론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스피치도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스피치의 트렌드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화된 트렌드를 함께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네, 스피치는요 여러분 도입과 전개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입은 말 그대로 오프닝이라고 하실 수 있고요. 전개 단계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마무리는 클로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단계에서 해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도입 단계죠. 도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프닝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프로그램들,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나 재미난 예능을 볼 때 첫 5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5분 동안 재미난 걸 보여주지 않으면 시청자들이 어떻게 되나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오프닝이나 전개에서 청중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전개에서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보통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그냥 바로 정말 네, 오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좋아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는 스피치는 왠지 조금 지루할 것 같기도 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죠? 기대감을 별로 유발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연사, 그러니까 말하는 스피치를 하는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거나, 나랑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 사람이 누구지? 잘 모르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어떤 사전에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 스피치를 하는 사람이 그 첫 번째 전개 단계에서 오프닝 단계에서 뭔가 호기심을 유발시켜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개 단계, 오프닝 단계에서 뭔가 이야기들을 잘 시작의 물꼬를 좀 잘 터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도입 단계에서는요, 발표자를 먼저 소개해야 되겠죠. 보통은 프레젠테이션으로 스피치를 진행할 경우에는 멋들어진 본인의 프로필을 띄웁니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본인의 이름을 잘 기억할 만한 뭐 삼행시나 혹은 이름과 관련된 어떤 연상되는 것들을 시작할 때 말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발표자를 소개하고 나서는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아이스 브레이킹은 말 그대로 이 분위기를 조금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은 간단하게 뭐 박수 유도랄지, 뭐 아니면 어떤 뭐 몸을 푼달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음악을 듣고 뭐 간단하게 체조를 한달지, 뭐 이런 정도로 하셔도 괜찮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강의에 대한 어떤 스피치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말고 누구나가 들으면 바로 답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들을 준비하셔서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할지에 대한 힌트, 호기심을 조금 유발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퀴즈를 준비하신 다음에 이 청중들로부터 한두 번 정도의 대답만 오고 가도 청중이 쉽게 마음을 열게 돼요. 이미 본인이 참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참여를 하기 시작하면 그 스피치, 그 강의나 그 어떤 발표는 굉장히 분위기가 유연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어떤 호기심을 좀 유발시켜 줌으로써 오프닝을 유연하게 이 스피치를 하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좀 주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고 가시면 성공의 어떤 물꼬가 트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전개 단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텔링 단계입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내가 전달해야 될 말, 설득해야 될 말, 혹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개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내가 전달할 내용을 전달하시고, 이 전달을 하실 때는 너무 이론적인 부분이랄지 너무 내가 말하고 싶은 어떤 딱딱한 부분에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하신다기보다는 좀 사례를 좀 적절히 섞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 누구나가 좀 알만한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눠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전개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청중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아이 컨택도 좀 하시고, 그죠? 아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 컨택 하시고 사람들에게 간단한 질문도 해보시고 이해가 됐는지 확인도 해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결론으로 가는 방향, 이것을 좀 접근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뭐다, 이것을 여기서 잘 이야기를 풀어내서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전개 단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너무 많아요, 내용이.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이야기해주고 싶고, 저것도 이야기해주고 싶고, 이것도 이야기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이제 부족해지냐면 바로 시간이 부족해져요. 시간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말이 빨라지고 전달할 내용이 뒤죽박죽 섞이고 요거 말하다가 저거 말하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시간이 쫓기면 뭔가 정리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개 단계에서는 욕심을 좀 버리시고 메시지를 너무 많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전개 단계에서 내가 이 시간 동안 전달할 메시지 개수를 좀 정하시고 그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시간 조절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전개 단계 스토리텔링에서 이야기가 잘 됐어요. 그럼 이제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클로징이라고 하는데요. 클로징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내가 했던 스피치나 강의를 총정리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보통 잘된 강의는 정리를 안 해줘도 사람들이 알아서 무슨 말이었구나 알지만, 대부분은 사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정리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강의를 정리하실 때는, 사실 우리 요즘은 이제 강의를 듣는 이유가 내 삶을 좀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혹은 업무에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뭐 이런 이유로 듣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듣고 나서 뭔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그 방향성을 정해주시고 유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현재 사는 본인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우리 스피치를 하는 사람이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런 것도 괜찮고, 오늘의 내용을 그러면 한번 퀴즈로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정답을 한번 손을 들고 아시는 분은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하신달지, 혹은 뭐 오늘 강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셨나요? 질의응답을 받는달지,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좀 정리해 주시고, 끝인사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끝인사를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청중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 끝인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사하는 법은 제가 앞서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그 인사의 어떤 형태 말고 끝인사나 마무리를 할 때 조금 잘 잔상이 남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요. 자, 일단은 발표 내용을 정리하시고 결론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속담이나 명언 같은 것들을 좀 이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잘 알만한 속담,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 내가 준비한 내용과 조금 맞춰서 그런 속담으로 딱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고요. 이 마무리 단계에서 새로운 정보를 언급하는 것은 가장 좋지 않아요. 네. 어떤 분들은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하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서는 절대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기억을 해주시고, 가장 좋은 것은 광고 한 편을 딱 본 것처럼 강한 어떤 인상을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캐치프레이즈도 괜찮고 속담이나 명언도 좋고 한 장의 어떤 사진으로 보여주신달지 뭐 이렇게 아니면 짧은 동영상을 마지막에 딱 관련된 내용과 이렇게 같은 맥락의 어떤 동영상을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면 청중의 마음속에 오늘 내가 들은 것은 이런 거였고 이렇게 앞으로 행동을 좀 바꿔야지, 내 삶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실천의 의지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마무리를 하신다면 좋은 스피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입, 전개, 마무리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구조화를 어떻게 시키셔야 하는지 간단한 꿀팁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스피치는요, 주제가 무엇보다 명확해야 되고요. 구체적인 예가 좀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들으시는 청중들이 공감하기 쉬워야 하고요. 또 말씀을 하실 때는 너무 전문 용어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항상 깔끔해야 된다는 거, 이걸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은 스피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스피치를 준비하실 때 내가 과연 이 시간 안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지? 이걸 조금 항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세우고 나서 시작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눈 이야기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네, 항상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의 앞날이 꽃길만 열리기를 기원하는 박지아 강사였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안녕.